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티앰프와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상 소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는 분들의 문의사항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질문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의 소재도 결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정답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말을 잘하고 더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디오 분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인티앰프라는 것은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의 약자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되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티앰프라는 것은 한 덩어리 제품, 앰프인데 한 덩어리짜리 앰프를 보고 인티앰프라고 하고,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 말 그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인티앰프를 따로따로 용도별로 분리를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에 있는 각종 노브가 있는 제품이 프리앰프, 프리 컨트롤 앰프고, 그리고 아래에 좀 단순하게 생긴 제품이 파워 앰프입니다. 파워 앰프는 특별한 기능이나 조작 컨트롤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단조롭게 생겼죠. 두 가지 방식 중에 성능이 더 좋은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건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죠. 제작사에서도 무조건 더 물량 투입을 많이 해서, 물량 투입을 많이 하면은 부피가 더 커지고,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열도 더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리를 해서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사에서부터서도 인티앰프보다 더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법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디오에서 또 대표적인 오해가 한 가지 있죠. 출력이 높으면 성능이 더 좋다. 이것도 대표적인 오해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슷한 기술과 비슷한 물량 투입이 이루어진 제품들끼리는 출력이 높은 제품이 출력이 낮은 제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날 확률이 더 높기는 하죠. 객관적으로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출력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제작사나 홍보 매체에서 출력의 표기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출력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 출력에 대한 개념, 제품 스펙을 이렇게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 정보가 아직 많지 않은,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소비자분들 사이에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출력 표기라는 게 그 임피던스, 정원값에 따라서 표기법이 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디는 최고 출력으로 표기를 하고, 어디는 전격 출력으로 표기를 하고, 자기들 맘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표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출력이라는 게 그다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다른 정보보다도 약간 정보를 파악하는데 좀 번거로운 측면은 있지만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물량 투입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걸 파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확률이 높다.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저는 꾸준히 기회가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량 투입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전원 트랜스의 용량,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성능 오디오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넛 형태로 동그랗게 이렇게 코일이 말아져 있는 트로이달 트랜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을 검색해 보면은 의외로 많은 제품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리고 오디오 평론이라든지 오디오 리뷰 같은 거 보시면은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원 캐패시터 용량, 이 트랜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전환한다, 바꿔준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류가 입력이 되었을 때 오디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류를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그 용도가 이 트랜스라면은, 그 전환되어 있는
오디오용으로 내가 지금 오디오 신호 증폭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류가 변환이 되었으면은 그 전류들을 모아놓는 용도가 그 캐패시터 콘덴서라는 거예요. 그 캐패시터 콘덴서의 용량이 또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큼지막하게. 그래가지고 이 색깔은 뭐 가지각색이죠. 검정색 원통도 있고 파란색 원통도 있고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 원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만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량 투입에 대한 그 물량 투입이라든지 설계 방식에 대한 포인트라면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폭 TR이 들어가죠. 증폭 TR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에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노 방식이라는 것은 각 채널별로 증폭부를 따로 만들었다. 각 채널이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죠. 오늘 설명 굉장히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따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양쪽에 방열판이 굉장히 크게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방열판이라는 것은 증폭 TR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열판이기 때문에 이 방열판 안쪽에 이제 증폭 TR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증폭 TR이 한 채널당 가장 기초적인 제품들의 경우에는 한 채널당 2개씩 해서 총 4개. 거기에서 이제 그 더 성능이 올라가면은 2배수만큼 4개짜리에서 성능을 높게 하자면은 이제 8개짜리에서 좀 더 좋게 하자면 16개에서 좀 더 좋게 하자면 32개, 이제 16개 이상부터는 굉장히 초고급 인티앰프 정도나 되어야 이제 16개 정도 들어가는 거고, 32개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라면은 인티앰프에서는 32개 들어가는 제품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고성능, 고중량, 파워앰프 정도 되어야 32개가 들어가는 제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제품의 물량 투입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방식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작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해당 제품을 리뷰한 리뷰어한테 뭐 어떤 방식으로 뭐 SNS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컨대 내부의 트랜스 용량이 200V 암페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과 400V 암페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의 성능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건 마치 작업장에 일꾼이 2명이 있느냐 4명이 있느냐 이런 차이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내는 고객께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앰프를 구매를 하시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앰프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앰프였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앰프였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아주면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인 거예요. 많이 팔리면은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인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객관적인 성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고객이 많이 사주면 그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 제품이 제일 예쁜 제품이고 그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고 다를 때도 그 제품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왜? 판매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안전하니까. 일반적인 판매 업체에서 제품을 추천을 해줬을 때 고객에게 권해드렸을 때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은요, 성능이 더 좋은 제품만이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할 것인가, 그거를 잘 파악을 하는 판매업자가 능력 있는 판매업자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무조건 성능이 좋은 제품만 추천을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판매업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판매하시는 분과 세일즈 하시는 분과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과는 캐릭터와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걸 동일선상에서 평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찾는 분에게는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디자인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세일즈맨인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는 분한테 저처럼 진짜 정말 좀 그 꽉 막힌 사람들처럼 정말 고지식하고 정말 촌스럽고 꽉 막힌 사람처럼 디자인 좋은 거 찾고 있는데 성능 좋은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강요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제품이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지 성능이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께서 실망을 하시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왜 그렇게 까대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제품, 나는 그 제품을 꼭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꼭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제품을 좀 칭찬을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사용해보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 제품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정내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은 오해가 없게끔 돌려서 있는 그대로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인기가 좋은 제품인 것은 맞지만은 금액에 비해서 성능은 너무 기대를 하시면 내가 그 제품에서 느껴지는 호감의 느낌만큼이나 성능도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이다, 성능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격에 비해서 투입대 안에 들어있는 물량 자체가 뭐 그냥 좀 가볍게 들어가 있는데 뭐 나올 수 있는 성능이 뭐 얼마가 어떻게 있겠어. 무슨 뭐 앰플을 만드는 무슨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물량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인데 물량에 맞게끔 음질이 나오겠지.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음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구동력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상 그렇게 제품을 보실 때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고객님, 이 앰프에 투입되어 있는 물량 투입 자체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음질이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에서 물량 투입이 적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오디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다. 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오디오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 고유한 특성, 음색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객관적인 물량 투입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음질은 떨어지고 객관적인 구동력과 파워감은 떨어지더라도 그 제품이 내가 음질로서 너무 마음에 들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바로 음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때, 사랑에 빠질 때, 그냥 뭐 연애를 하거나 사랑에 빠질 때는 그냥 느낌만 가지고, 난 느낌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이런 게 이제 감성적인 부분 아닙니까? 객관적인 능력이라든지 객관적인 가진 요소하고는 별개로 감성적인 요소죠. 오디오에서도 객관적인 음질이라는 게 따로 있고 감성적인 음색적 매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앰프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인 파워감, 구동력, 일반적인 구동력과 파워감, 스피커 제어력, 이거를 따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그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음색적인 매력, 음악적이면서 감성적이면서 음색적인 매력을 따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 대비 이 스피커를 준수하게 구동을 시켜주려면, 이 스피커를 내가 사용을 하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돈값 좋은 스피커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돈값 못하게 사용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면은 그 스피커를 최소한 80% 이상은 구동을 시키자. 권장 85% 이상에서 최고 한 90% 이상까지는 구동을 시켜보고 나서 그 스피커가 음질이 좋네 어찌네 저찌네 평가를 하고 불만을 갖든지 만족을 하든지 그러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과연 내 스피커의 구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가, 이걸 1차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러면은 저 앰프는 힘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구동력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음색적인 느낌은 내 취향과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음색과 음질을 구분을 잘 못하시고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똑같은 오디오를 보시더라도 음질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분은 그냥 음색으로만 평가를 해버리면 서로의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길게 새길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인티앰프와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 어떤 것이 더 좋은 제품이고 장단점이 어떻게 다르느냐.
특히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비교를 하실 때에는 과거에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가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은 좀 그 저렴하게 모노블럭 파워 앰프가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문의를 많이 받았었냐면요. 우와, 모노블럭 프리파워 앰프면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싼 1000만 원이 넘는 인티 앰프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겠네요. 이 정도면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는 뭐 그냥 뭐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그 모노블럭 프리파워 앰프에 대한 일종의 좀 이제 환상감이라고나 할까요? 신비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제품은 물량 투입은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의 인티앰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음색적 특색을 또 따로 평가를 하자면은 부드럽고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분께서 의뢰를 해주신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기대를 하시는 뭔가 풀 파워스러운 스피커를 뭐 멱살을 쥐고 이렇게 흔드는 듯한 어마어마한 구동력의 느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티앰프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라고 해서 무조건 인티앰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방식만 따져서 무조건 어느 게 무조건 더 낫다, 어느 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색적인 성향도 따져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나름 이름이 있는 브랜드, 해외 리뷰가 나오는 브랜드 정도라면은 검색해보면은 물량 투입의 수준을 거의 대부분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마크 레빈슨의 프리파워 앰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워 앰프 안에 들어가 있는 트로달 트랜스의 용량은 1100A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한 대당 1100A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형 모노블럭으로 두 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한 대당 1100A이기 때문에 두 대면은 2200A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200A를 단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100A씩 따로따로 나눠서 완전히 독립되게 이 오디오쟁이들 사이에서는요. 전원 케이블이 따로 들어간다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서 느껴지는 로망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일종의 부심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작업장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작업 레일이 있어요. 레일은 하나예요. 근데 똑같이 용량은 똑같이 4명의 작업자를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작업 레일이 하나예요. 근데 작업자를 4명을 넣어놓은 것과 레일을 2개로 분리를 해서 작업자를 2명씩 넣어놓은 것과 어떤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작업의 성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크 레빈슨의 분리형 프리파워 모노블럭 앰프의 경우에는 물론 한 대만 사용하셔가지고 스테레오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컨대 얘네들이 스펙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물량 투입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설명드리기가 좋은 거예요. 인티앰프의 경우에는 뭐 결국은 심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죠. 사실상 미국에서 시작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창립한 지 한참 동안은 아예 인티앰프라는 것 자체를 제작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는 인티앰프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없었던 거예요. 심플하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창립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인티앰프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인티앰프라는 것은 덩어리가 한 덩어리니까 몸체가 케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죠. 당장에 이 제품만 예로 들어보더라도 지금 이 제품 뚜껑 까보면 안에가 꽉 차 있습니다. 사실상 트로이달 트랜스의 경우에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용량의 인티앰프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인티앰프의 케이스가 얼마만큼 커지겠습니까? 요 파워앰프하고 저 파워앰프 부피를 합쳐야겠죠. 그러면 일단 파워앰프만 하더라도 높이가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앰프에 굉장히 훨씬 더 파워앰프보다 복잡한 회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프리브의 회로라는 것은 DAC 들어가 있죠, 블루투스 들어가 있죠, 포너앰프 들어가 있죠, 각종 아날로그 회로부 들어가 있죠, 볼륨 들어가 있죠, 스위칭 디스플레이 컨트롤부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회로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리앰프부의 이 여러 가지 회로부라는 것은
고전력을 다루는 파워앰프하고는 회로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종의 챔버를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높이가 또 높아져요. 파워앰프만 해서 높이가 이 정도 높아지는데 아무리 프리앰프를 슬림하게 만들더라도 한 이 정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럼 인티앰프의 부피가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부피가 되는, 이 정도 높이가 되는 인티앰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가 되는 인티앰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일반 가정에서 놓고 사용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피가 되는 인티앰프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리 비싼 인티앰프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찾아보면은 아주 희박하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2000V를 넘어가는 인티앰프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 인티앰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품하고 비슷한 가격의 인티앰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의 인티앰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량 투입 자체도 인티앰프보다 파워앰프 쪽이 더 우수하고 더 풍부하게 물량 투입이 들어갔는데, 특히 모노블록 파워앰프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전기 코드가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기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이 앰프 혼자서만 단일 채널, 모노블록 단일 채널에서만 순수하게 그 전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전류 효율성이라든지 성능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립니까? 얼마나 제가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립니까? 출력 같은 개념 설명을 안 하더라도 출력은 뭐 물량 없이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까? 가격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앰프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1100V, 1100V 따로따로 콘덴서 용량도 들어가 있고 따로따로 전류 코드를 입력을 시켜서 독립되게 전류를 사용할 수 있는 모노블럭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둘이 합쳐서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2200V이기 때문에 웬만한 인티앰프들은 훨씬 더 능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 신호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노이즈 간섭이라든지 채널 분리도라든지 신호대 잡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앰프부, 회로부를 이렇게 고전력을 다루는 파워앰프부와 분리를 시키므로 해서 음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까지 따로 이렇게 또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프리 파워앰프라고 하면은 비슷한 물량 투입의 인티앰프와 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동일할 수가 없느냐? 케이스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포장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쌀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물량 투입의 인티앰프와 비슷한 가격의 인티앰프와 비슷한 가격의 프리파워 앰프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냐, 이런 건 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비슷한 그레이드의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프리파워 앰프가 거의 대부분은 가격이 더 비싸기도 했거니와, 근데 지금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객관적인 성능은 이 모노블럭 구성의 프리파워 앰프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만족도가 인티앰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사용자의 취향과 만족도, 선호도라는 것은 존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그 부분을 나름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색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음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훨씬 더 많은 수의 파워앰프라는 것은 좀 더 충만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서도 깔끔 단정하고 듣기가 편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깔끔 단정하다 이런 표현들 써요. 그런데 고출력의 고중량의 파워앰프일수록 깔끔하지 않다라거나 심플하지 않다라거나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출력 고중량의 파워앰프가 뭔가 좀 그런 느낌에 있어서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진짜 고출력의 프리파워 앰프 안 써보고 이야기하네,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프리파워 앰프가 정말 좋으면 정말로 또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확률상 상당수 많은 수의 고출력 고중량의 파워앰프의 경우에는 뭔가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면서도 거기에 힘이 실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고출력 고중량의 파워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스피커를 쓰더라도 좀 더 에너지가 넓고 풍부하게 나와요. 넓고 풍부하게 나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디오를 놓을 공간, 특히 스피커를 놓을 공간의 규모에 어울리는 오디오를 선택을 하라고 제가 영순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공간이 그다지 넓지 않은데, 특히 내가 내 공간에서 사용하는 스피커가 이미 결정이 되는데 그 스피커를 뒷벽이나 옆벽에서 크게 떼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인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고출력 고중량의 프리파워 앰프를 매칭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정말 큰 스피커를 사놨는데 집에다가 벽에 바짝 붙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저음이 엄청 부스팅이 되겠죠. 부밍이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앰프가 구동력이 약해서 그러는 것 같다. 중저음이 왕성하게 나와주는 고출력의 파워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이 사운드가 깔끔 단정하게 잡히겠지 하고 엄청나게 힘 좋고 비싼 파워 앰프를 매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음질이 더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훨씬 더 좋은 기종, 훨씬 더 비싼 기종, 훨씬 더 고성능의 기종을 매칭을 했는데 음질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도 못하거니와 이해를 하고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비싼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느낌, 내가 바보가 된 듯한 느낌, 그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집에 오디오가 이미 저음이 좀 과잉인 상태인 경우, 저음이 부스팅이 너무 심한 경우, 저음이 넘치는 경우, 그래서 뭔가 저음은 살짝 덜어내면서 저음을 정돈을 시키고 오히려 중고음역대의 표현력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세련되면서도 하이엔드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가 그 인티 앰프를 사용하거나 올인원 앰프를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구동이 쉬우면서도 저음이 좀 잘 나오는 성향의 스피커를 매칭을 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매칭법이라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능이 좋을 것이다,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능이 좋을 것이다, 남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큰 제품이기 때문에, 부피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질이 좋을 것이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조건의 경우, 이미 우리 집의 음질 조건이 그런 경우에는 뭔가 앰프를 매칭을 할 때는 오히려 중저음을 더 과잉시켜서 부스팅 시키거나 그 과잉된 중저음을 더 무겁게 만들거나 더 에너지를 더 강화를 시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가격은 비싼데, 종종 이제 가격은 비싼데 중저음이 살짝 덜 나오면, 다른 타사 앰프에 비해서 중저음이 좀 덜 나오면은 성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 용도와 매칭에 따라서 매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중저음은 살짝 적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단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거를 중저음을 굉장히 정제를 잘하고 정돈을 잘 시켜준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깨끗한 저음을 재생을 해주고 스피드감이 좋은 하이 스피드감이면서도 정교하고 빠르고 단단하고 정확한 저음을 재생을 해주는 앰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악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는 대역은 저음이라기보다는 중역대죠. 중역대를 얼마만큼 정확하고 하이스피드에 더 뛰어난 해상력으로 재생을 해주는가, 뛰어난 해상력과 더 고광대역으로 재생을 해주는가, 그런 앰프가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음색적인 컨셉이 좀 다른 그런 앰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하이엔드 앰프 브랜드의 그런 성향의 앰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요 뒤에 그런 대표적인 앰프가 한 대 지금 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도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각자 선호도라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음색적인 특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집은 그다지 넓지가 않고 스피커도 뒷벽에서 떼기가 어렵고, 그래서 스피커를 아무래도 뒷벽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사운드의 정교함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이탈력이라든지 스피드감이라든지
뭐 소리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약점,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앰프로 뭐 음색적인 느낌, 대역 밸런스 같은 거를 조정을 해주면서 중고음의 해상력이라든지 광대역 특성, 입체감을 높여주는 게 또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티앰프가 비슷한 가격의 인티앰프가 중저음은 좀 적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중고음을 훨씬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더 하이엔드적으로, 더 해상력이 뛰어나면서도 더 광대역이면서도 더 입체적인 사운드, 더 정교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데 그게 내 오디오 시스템, 그게 내 취향에는 맞다라고 하면은 음색적인 매력, 음색적인 경쟁력, 음색적인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티앰프를 선택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비용 투입은 똑같이 하더라도, 비용 투자는 소비는 똑같이 하더라도 만족도는 그쪽이 더 좋으실 수 있겠네요. 아, 그런 취향을, 그런 성향의 오디오를 찾고 계신다라면, 그런 느낌의 음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라면은 인티앰프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똑같은 비슷한 비용의 인티앰프와 모노블럭 구성이다 이거예요. 가격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음색적인 느낌도 똑같다. 음색적인 느낌도 저음이 풍부하게 나오면서 부드러우면서 밸런스감도 뛰어나고, 그러면서 음악적인 소리의 촉감과 섬세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음색적인 느낌이, 성향이 똑같은데 하나는 모노블럭이면서 구성이나 물량 투입도 더 좋은 구성이고, 다른 브랜드는 인티앰프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음색적인 느낌도 똑같은데 그러면은 모노블럭 프리파워 앰프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이엔드 앰프 브랜드라는 게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표적으로 마크 레빈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시기에 크렐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리고 패스라는 브랜드 아직도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미국 하이엔드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가 꽤 많고요. 그리고 스위스 브랜드도 있고요. 뭐 영국 브랜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영국에는 의외로 뭐 고출력 고중량의 파워앰프 브랜드는 별로 없어요. 뭐 독일 브랜드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덴마크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미국 브랜드가 많은 이유가, 미국에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모노블럭, 고출력, 고용량의 브랜드가 시작될 계기라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미국이라는 가정 환경 자체가, 이게 홈오디오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가정 환경 자체가 층고가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층고가 대부분은 2.3m에서 높아봤자 2.4m, 뭐 5m 그 정도 선입니다. 얼마 전부터 좀 유행이 되어가지고 뭐 복층 구조로 해가지고 층고가 막 4m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층고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반사가 빨리 이루어져요. 소리의 반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사가 될 때마다 소리가 부스팅이 되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경보다도 훨씬 더 넓은 환경에서 오디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 환경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중저음을 더 과감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묵직하게 재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파워앰프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음이 벙벙거리고 있고 부밍이 발생되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 큰 스피커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부담된 상황인데,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소리를 좀 정제를 해주고, 제가 종종 세공을 잘한다, 사운드를 정말 뭐 수정처럼, 에메랄드처럼, 뭐 사파이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빛깔이 깨끗하게 나오게끔 세공을 너무 잘 해놨다, 정교하게,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제와 세공을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큰 에너지를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더 비싼 앰프, 더 출력이 좋은 앰프, 더 고중량이면서 더 고출력의 비싼 고가의 앰프기 때문에 음질이 더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겠지 하고 매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크 레빈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어떻게 보자면은 중저음을 강화하기보다는 중고음의 섬세한 표현력과 해상력의 표현을 잘해주는 브랜드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개인적으로 마크 레빈슨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크 레빈슨 프리파워 앰프들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마크 레빈슨은 스테레오 파워 앰프를 한 대만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이게 중량급 파워 앰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외로 그 중고음 위주로 사운드가 나오는 편이고요. 나는 그래도 중저음이 좀 힘있게 잘 나와줘야 이게 제대로 된 하이엔드 오디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워 앰프를 더 추가를 하시면 그때부터 중저음이 좀 힘있게 나와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운드가 정말 섬세한 사운드고 괴팍한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 좀 대형급 스피커에 매칭을 하더라도 아방가르드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촉촉하고 탄력적이고 쫀득쫀득하고 이런 느낌으로 사운드를 내주지, 너무 뭐 좀 약간 좀 강하게 내준다거나 너무 좀 들이대거나, 그리고 중저음의 에너지감이 너무 무겁게 재생이 된다거나 강하게 재생된다거나 부담스럽게 재생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마크 레빈슨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 인티앰프와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의 장단점,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인가,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객관적인 성능은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 지금 이런 제품들 사실상 계속 강조를, 제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강조를 합니다만은 참 솔직한 이야기로 좋은 기회 아닙니까? 브랜드도 검증이 되었고 미국에서 시작한 제품이고 프리앰프도 성능이 뛰어나고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 모노블럭 구성이고 오디오인들의 로망이었던 분리형 모노블럭 프리파워 앰프 구성인데 사실상 하이엔드급 인티앰프 가격 수준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오디오인들이 로망으로 생각했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슷한 가격대에, 약간 더 싸든 약간 더 비싸든 비슷한 가격대에 인티앰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다가도 또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제 직업이자 제가 하고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인티앰프를 사시는 분들은 왜 인티앰프를 살까? 정말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놔둘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가 의외로 크더라고요. 신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의 고가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인티앰프나 올인원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그 제품도 추천을 많이 하길래, 그러면은 그 유명한 제품을 구매를 하면 나는 만족을 하겠거니 당연히 나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하겠지, 비싼 제품 사니까.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여러 대의 앰프를, 특히나 뭐 열도 나고 이렇게 부피가 큰 제품을 지금 우리 집 인테리어 때문에, 우리 집 그 서랍장 때문에, 우리 집 TV장 때문에 어디다 놔둘 공간이 없어요.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은 되지만은 이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순간 우리 집에 뭐 TV장도 그냥 다 치워야 되고, TV장도 바꿔야 되고,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게 비용보다도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성능 위주로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굉장히 저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품의 비교 평가, 그리고 스피커와의 매칭, 성능을 토대로 한 제품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죠. 아무리 제품을 소비를 하고 행복하게 음악을 듣더라도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자,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